예, 이제 헌법 법률에 이어서 이제 명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자, 이제 잠시 좀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예. 좀 뭐 알아는 들으시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단톡방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명령. 지금 6번 출제인데 올해도 이 부분에 출제됐네, 그죠? 자, 명령이란 첫째 줄입니다.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네,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서, 자, 여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대통령령은 성문법일까? 성문법이다. 네, 12년에 출제가 되죠. 성문법입니다. 그죠? 대통령. 명령, 시행령은 성문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지금 성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7년에 출제됩니다. 이 바로 시행령, 대통령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령이라든지 이 총리령과 부령, 장관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리령, 부령은 뭐야?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세 번이나 무려 출제된대요. 이게 시행 규칙을 의미합니다. 시행 규칙. 요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셋째 문단으로 갑니다. 셋째 문단. 또한 헌법 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는 그 밑에 줄에 총리령이라고 합니다. 그죠? 총리령. 또는 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이 내리는 것은 부령인데 이 부를 합쳐서 뭐라? 그렇죠.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올해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단으로 갑니다. 요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시행령은 바로 그 밑에 문단 맞네요. 명령은 개별 법률의 시행령인데 이 시행령이 곧 뭐다? 대통령령이다. 4번이나 출제된, 오우, 4번 출제되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시행령은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 주로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게 바로 보건복지부령. 요도 나오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요 법까지만 있으면 법률인데 법 뒤에 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요것 하나 적어놓으세요.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거는 명령에 해당이 되고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 에? 바로 요 분입니다. 보건복지부. 그죠? 보건복지부 명의 시행규칙. 어느 것이 상위법규일까요? 그렇죠. 아까 명령, 둘 다 명령이지만 그 중에서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 더 위겠지. 각 장관이 내린 명령보다는 그죠? 시행령이 더 상위 법규범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보지? 답이 시행령이 정답입니다. 18년도에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18년도에 출제된 거예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적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한 법규는 뭐다? 여기에 답이 있네.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이 되겠죠. 시행규칙. 06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나 각 행정부처 장관, 시행령은 무조건, 시행령 무조건 대통령이 내린 명령, 대통령
0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자치법규. 와, 무려 10번이나 출제돼요. 올해는 출제가 안 되는데 내년에도 출제되겠네요. 무조건 알아놔야 돼요.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규가 자치법규입니다. 첫째 줄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밑에 줄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데 바로 요게 지방자치단체는 그 밑에 줄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무려 4번이나 줍니다. 법령 가로 비워놓고 나오는 19년도에는 가로를 비워놓고 여기 뭐가 들어야 되느냐. 법률이 아니고요. 법률이냐 법령이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 법률의 범위가 아니고 이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앞에 잠시만 다시 가봅니다. 자, 날 갈라. 주로 좁게는 법률과 법령을 합쳐서 뭐라 했죠? 법령이라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치법규 조례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요 법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이 법령, 이 둘이 합쳐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거를 지금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법규.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겠네요. 너무 엔터키 치야 될 게 너무 많네.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 아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고요. 그 밑에 문단으로 갑니다. 자치법규에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조례와 규칙이 있다. 13년 출제됐고 조례는 누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무려 4번이나 출제됐죠. 오래됐지만 그래도 알아놔야 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중앙정부의 국회에 해당되는 게 지방의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했고 규칙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치단체 장이 요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립한 법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 까지. 여기까지가 0608.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다음 계속해서 이러한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데 여기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이다. 위법이다. 맞나요?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위법이 맞습니다. 상위법을 규칙을 위반 범위 내에서 안 하면은 위반한 거잖아. 그죠? 13년에 출제가 된 거. 그리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자치법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은 마지막 점 있죠.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래도 효력이 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조례든 규칙이든 그 지역 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다음.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자,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국제조약은 그 명칭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입니다.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는 국제조약. 06년도에 출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둘째 줄을 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법의 체계에 수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이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될까 안 될까? 자, 당연히 포함이 된다. 15년에 출제가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또 거기서 또 질문합니다. 국제법규는 조례규칙보다 우선할까? 국제법규는 조례규칙.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만든 법이었다. 그죠? 국제법규가 이거보다 우선할까? 아닐까? 정답은 우선합니다. 예, 09년에 출제됐습니다. 법률과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법규는. 아시겠습니까? 딱. 자, 불문법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성문법에 살펴봤고, 불문법. 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여러분들 교재 첫째 줄부터 보면 불문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서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이다. 문서가 있는 게 아니다. 문서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 자, 여기에는 셋째 줄 끝부분 관습법, 판례법, 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문법에 해당되는데 많이 출제는 안 됐네. 최근에 딱 한 번 출제된 것도 있다. 그죠? 관습법부터 봅니다. 사회적 관행입니다. 사회적 관행. 밑줄 치고. 사회적 관행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입니다. 사회적 관행. 여기 관습이다. 그죠?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불문법도 결국은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법으로 효력을 안 가지고 이거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불문법도 법의 효력을 가진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없어요. 적어 있습니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관습상 이런 사회복지 관련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17년 출제됐습니다. 관습법. 판례법도 사회복지 법원이 됩니다. 조리도 당연히 됩니다. 법원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됩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법. 판례법도 법원으로 인정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법원이. 불문법으로서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조리도 불문법으로서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판례는 뭐냐? 자, 교재 내용 봅니다.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판례에 의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 교재 11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판례법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는데 한번 띄엄띄엄 경년 정도로 이 판례법이 한 번씩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시기에는 2021년에는 이 판례법이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11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리입니다. 조리. 요리조리 법원입니다. 불문법이고, 자, 이거는 사물의 도리라든지 합리성, 본질적 법칙 같은 거를 조리라고 하는데 좀 조리 있게 말해봐.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조리라고 하고 역시 불문법으로서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복습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계속합니다. 이제 딱 네 번째, 법의 분류 방법. 첫째,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일반법 우선의 원칙이요. 일반법 우선의 원칙은 안 봤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여기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눠지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줄. 그거 바로 나오네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요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출제가 잘 되진 않았지만 요 15년도에 요게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출제가 된 게 있네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문단 둘째 줄로 갑니다. 그럼 일반법이 뭡니까?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 좀 넓은 범위.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적용이 되면 일반법. 그리고 특별법은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 특별법은 부산광역시에만 적용이 된다든지, 혹은 전 국민에게 해당이 안 되고 노인에게만 적용이 된다. 노인 중에서도 특히 또 누구한테만 적용. 이거는 특별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좁은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규별, 즉 일반법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 예시도 나오네, 그죠?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 왜? 전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거는 노인, 아동, 장애인 일이 특별한, 그죠? 이 좀 규모가 좀 좁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15년도에 출제되는 걸 한번 봅시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충돌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충돌했어요. 무엇이 우선 적용될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선 적용될까?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30페이지 일반법과 특별법과 첫 번째 힌트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이름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사회보장기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느 법이 특별법이죠? 사회보장기본법이 우리 사회복지법에서는 가장 일반법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 좀 더 좁아지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이게 특별법. 일반법, 특별법. 어느 법을 더 우선 적용해야 될까?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입니다. 아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하고 다릅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의 다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것 때는 제정과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거는 적용할 때는 특별법이 그 하위에 있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2번 지역적 범위를 표준화하는 구별 X 몰라도 됩니다. 세 번째 사항을 표준화하는 구별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사항. 셋째 줄 장애인 복지법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장애인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일반법이고요. 이 장애인 복지법 안에 하나의 또 내용으로서 고용 촉진과 관련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 여기서 가지치기 해나간 법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법, 이거는 특별법입니다. 무슨 법이 우선 적용될까? 07년도에 오래전에 출제됐습니다. 위에서 우리 힌트는 다 줬어요. 그죠?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정답은 2번. 왜 넘어가 버리지? 답을 표시를 안 해놨네. 자, 2번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우선 적용이 됐나요? 그게 우리 교재 32페이지 셋째 줄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 복지법은 일반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이 우선 적용된다. 33페이지에 이제 잠시 그죠? 이 한 걸음 더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으로 갑니다. 3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국법이 있고 이제 신법이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이제 뭐를 먼저 적용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재 2번의 상위법과 하위법 이거는 이미 아까 설명했고 3번 그 밑에 그림 밑에 넣으면 3번 강행법과 임의법은 X 해버리면 됩니다. 4번 이제 신법과 국법 요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신법과 국법.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고 국법은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입니다. 자, 이때는 신법을 우선 적용해라.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인데 좀 애매합니다.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 15년도 출제된 걸 한번 보세요.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 있는. 지금 이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하라 했거든.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는 국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 같네, 그죠? 그럴 때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아니고 여기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국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참 애매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법, 국법과 신법이 있으면 둘 다 일반법이라면 신법을 당연히 우선 적용해야 되는데 국법 특별법하고 신법인 일반법에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때문에 바로 국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의 일반, 법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사회복지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법. 아까 우리 앞에 법 일반은 이제 법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복지법의 개념입니다. 3번 출제가 됩니다. 자, 그 34페이지고 이 사회복지법 바로 밑에 보니까 그죠? 기출 회차해가지고 17년 작년만 빼고 올해도 출제가 되고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이 뭐냐? 3번 출제합니다. 일반적 정의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법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거는 사회복지법은 한마디로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에 관한 법 요리 적어놓으면 돼요. 형식적 의미가 협의의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뭡니까? 이건데요. 자, 요거는 둘째 줄을 봅니다. 둘째 줄.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거? 따라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 이런 거는 퀴즈로 한번 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퀴즈를 낼 수가 없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 드리려고 해도 이 답을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회보장기본법 하는 거는 있죠. 사회보장기본법. 그죠? 근데 법 이름이 사회복지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시하여 그 사회보장기본법 안에 이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눠요. 사회보험법이라는 것도 법 명칭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묶어 5가지를 묶어서 사회복지법,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공공부조법도 마찬가지죠. 공공부조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쭉 수도 없이 많은데 그죠? 그걸 묶어서 우리가 공공부조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공공부조법이라는 법 명칭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사회서비스법도 마찬가지. 사회복지법은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 하면은 일단 제일 기본적인 일반법이라고 하는 사회보장기본법부터 그 안에 이제 사회보건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그 사회서비스법을 이제 대표하는 법이 바로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거예요. 참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독립적인 사회복지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밑에 문단으로 갑니다. 이제 실질적 의미, 혹은 광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 내용, 법 규범의 내용이나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 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말한다. 참 말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들은 몽땅 그려서 다 사회복지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광의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법의 내용이라든지 뭐 인간다운 생활 또 행복추구권 등등의 내용이 확 그 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사회복지법이라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자 이제 이것도 없는 내용인데 한번 적어봅니다. 관점에 따라 사회복지법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좁게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도 있고 더 넓게도 볼 수가 있어. 관점에 따라 개념은 다양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저임금법 이게 사회복지법인가? 실질적 의미, 즉 광의.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내용 속에 그죠? 이 근로자들, 그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임금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법도 넓은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0페이지 가면 실제로 사회복지법에 최저임금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70페이지 7번입니다. 위에 7번. 최저임금법 나오죠. 그죠?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자, 그래서 셋째 줄 한번 보세요. 이 법의 제정은 근로자의 복지를 전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자, 여기까지.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마지막 셋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